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12월밖에 안 남은 2020년도를 맞이해서 올 한 해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반기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큰 이슈들과 흐름과 또한 더불어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과 전국 수도권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올 결산과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상반기가 2019년도 분위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2019년도 12월에 고가주택 위주로 담보대출 규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그 중에서도 강남 3구 영향으로 고가 위주로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3구는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그 이외에 대표적으로 마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들까지 상반기까지는 해서는 규제 대책도 계속 나오면서요. 규제 대책 또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다 보니까 3월서부터 6월 1일까지였거든요. 6월 1일까지 해서 초반 보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강남 3구서부터 일부 꺾이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돌아가면서 그 영향이 마용성 쪽으로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도광이나 금강구 쪽으로 수요가 좀 이동을 했습니다. 9억 미만으로 모여있던 이런 지역들이 치면서, 그리고 또한 수도권으로서 보면 수도권의 대표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 12월서부터 작년 19년도 12월서부터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수용송이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봤죠. 요새는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이끌어가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상승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수원과 용인의 일부 조정지역으로 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일부 관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관망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 주변으로 해서 다시 또 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동을 하면서 수원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용인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안양이나 안산까지 해서요. 서울 지역이 3월서부터 6월까지는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가 강남 3구가 집값이 워낙 세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들이 12월에도 나오고요. 그 이유가 2020년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조정 분위기였습니다. 서울 지역에 전체적으로요. 중과세 배제하는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3월 전까지는 2020년도 부동산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면 전체적으로요. 서울 지역입니다. 3월부터는 해서는 말씀드린 중과세 배제 물건이 일부 나오면서 조정 국면이었어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마용성이나 그런 지역들이 조정 분위기였지만 중과세가 끝나고 난 이후 6월 1일서부터는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매물이 소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제가 말씀드린 강남 지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다가 일부 턴을 틀면서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반부터 시작해서는요, 6월 이후서부터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강남 3구보다는요 서울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많이 올라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바뀜이 났다고 할 수 있죠. 강남 3구를 누르면서 대책들이 고가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9억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저가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이나 금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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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9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 키높이를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도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선 효과는 서울 지역에서는 노도강이나 금강구로 이동했다고 하면 이 분위기가 수도권으로 다시 확산이 되면서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이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 수용성 또한 금강구, 노도강 이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승을 이끌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용인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안양과 또한 안산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이런 지역들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조정 대상 지역을 크게 넓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다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누계 기준으로 보면요, 이 표는요 KB부동산 리본입니다. 2020년 1월 16일서부터요 2020년 12월 27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봐도요 상승률이 빨갈수록 상승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이 빨간 지역이 세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편은 수도권하고 경기 지역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도 11.11% 상승했으며 세종은 35.71%나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요 11.67%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지역이 많이 보이죠. 그 중에 상반기 키워드를 보면요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9년 12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초부터 해서 수용성이 풍선 효과로 부풀어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빨간 지역이 수원입니다. 또한 용인, 성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용성이 상승률이 높았어요. 타 지역 대비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도요. 용인 지역 중에 일부 규제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일부 눈치 보기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양 같은 경우나 부천 또한 안산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수용성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이나 안산으로 퍼지면서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포도 마찬가지고요. 군포도 이때부터 상승률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하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제가 말씀드린 규제 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해서 서울 지역이 일부 조정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 수도권 같은 경우도요, 분당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률이 좀 축소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1일 그 중과세가 배제된 이후에 서울이 방향성을 다시 상승으로 틀자 다시 수도권 지역 중에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상승을 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 부동산 6.17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17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부분에 묶였습니다. 묶이는 상태에서 일부 빠졌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대표적으로 김포와 파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포와 파주 지역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에서 동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용성에서 돌았다가 안양, 안산, 군포까지 퍼지고요.
그 상태에서 조정적으로 묶이니까 일부 빠졌던 김포 지역이 상승을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되는 데가요. 파주, 김포, 고양입니다. 6월 1일서부터 김포부터 보면요. 조정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상승률을 계속 타면서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김포 지역이요. 김포 지역이 조정 대상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일부 최근에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바로 옆에 있는 빨간색 지금 하반기를 보면요. 파주나 고양시로 빨간 부분이 많이 보이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파주나 다시 고양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면서 수요가 이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중에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파주며 또한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계속 6월 이후로부터는 상승률을 타고 있었지만 그동안 일부 좀 잠잠했던 일산 동구나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평균 상승률로 해서도요 10%가 다 넘었어요. 김포 같은 경우도 급상승을 하면서 17.3% 상승. 파주 같은 경우는요 6개 기준으로 해서 9.44%, 약 10% 가까이 지금 상승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요 평균적으로 12.70% 상승을 했지만 덕양구가 상승률이 높아요. 15.85%. 일산 동구, 일산 서구도 최근에 급상승을 하면서 약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4.3분기 들어가지고는 서울과 수도권이 부풀어 오르자 광역식적으로 상승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면 서울 수도권 대비해서도요 평균 전국이 더 상승률이 높고요. 또한 광역시로 상승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률을 보면요. 울산, 부산, 대구, 대대광이라고 하죠. 세종 지역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상승률이 높은데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북 이런 광역시로 상승률이 다 이끌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바퀴 쭉 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020년도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도는 어떻게 될지 보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서울, 수도권, 또한 세종, 특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이 돌면서 광역시로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내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보면 다시 원상태로 됐다고 할 수 있어요. 2020년 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초를 생각해가지고 2021년도를 보면 다시 원점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는 계속 강화를 했지만 서울에 강남도 잡지 못했고요. 서울도 잡지 못했고 수도권도 잡지 못했고 또한 수도권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광역시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도 10억을 호가하고 넘는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바퀴 퍼진 상태에서 다시 2021년도는 다시 2020년도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상황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 물량 부족이에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재산세 부담도 많겠지만 2019년도 말에서부터 해가지고 재산세 부담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급 부족은 여전했지만 7월부터 시작한 임대차 3법에 따라 더욱 불안해지면서 전세 가격이요, 매매 가격을 압박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한 매매나 전세는 2021년도만 봐도, 국한에서 봐서도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도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족은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한 부족 상태이고, 여전한 부족 상태에서 풀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동산 상황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서울 지역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지금 최근의 양상들을 보면 서울 수도권 광역시까지 퍼진 상태에서 더욱더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 부풀어져 있는 상황이면서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2021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에 대한 해소가 없고, 또한 전세난이 여전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는 아직까지는 좀 유연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